광주 전남연구원이 8년 만에 다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붙였다 뗐다의 반복입니다. 연구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연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심 내 도로와 철도망 확충안을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민주당이 비명계이자 광주 대선 의원인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습니다. 당직 개편이 표출된 당내 갈등을 잦아들게 할지 주목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지역 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섭니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30명씩 총 110명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8년 만에 또다시 갈라서게 됐습니다. 재분리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측과는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연구하는 기관의 역사는 그야말로 붙였다 뗐다의 반복이었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입구를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갑니다. 아니 그럴 테니까 문은 열어주라고요. 어차피 이사회장 여기죠. 아니 이사회장 여기죠. 사유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연구원 재분리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시민사회 단체를 연구원 측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좀 미치지 마시고요. 저 미치지 마시고요. 이사회를 전후로 연구원 앞에서는 노조의 재분리 반대 피켓 시위와 나주 시민, 지역 정치권의 기자회견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안을 파악한 후 운영 혁신안부터 마련한 게 순서다. 이사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연구원 분리 안건에 대해 찬성 17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관련 공청회를 연 지 딱 열흘 만입니다. 향후 이제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관을 신설하고 신규 법인 만드는 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8년 전엔 시도 상생 1호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상이한 지역 여건을 근거로 다시 갈라서겠다는 광주시와 전남도. 지난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후 30여 년 동안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온 역사를 지켜본 시도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도로와 철도망 확충안을 새롭게 마련해 건의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광주 교통망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해 광주시가 새롭게 건의한 안은 임동 주변 광주 천변을 4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빛고울대로에서 광천 2교까지 3km 구간이 국토부 교통혼잡 개선 국가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절반인 6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의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광주 성정역에서 광주역을 잇는 14km 구간을 지하화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교통망 확충안에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쇼핑몰을 이제 만들게 되면 교통 지옥이 따라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막히고 있으니까 저희가 광주 천변 이 혼잡도로를 국가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 광주시는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 운영 지속과 광주 송정역 KTX 증편, 그린벨트 규제 개선, 도심 융합 특구 근거법 제정 등 모두 7가지 건의사항도 내놨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을 신규 지정해준 원희룡 장관의 감사를 표하며 광주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에 참으로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되겠고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마는 그 속에서도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해
수소트램 신설과 소상공인 유통시설 등 9천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로와 철도망 확충에 국토부 장관이 적극 호응하면서 복합 쇼핑몰 추진과 광주도심 교통망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계획이 이번엔 광주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신세계가 지난 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난주 광주시에 제출했다며 오는 3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신세계 백화점 확장안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은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한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백화점 인근 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주변 민원 해소 방안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의 한 재래시장에서 퇴근 시간대 승용차가 인도와 상점을 잇따라 덮치면서 6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앞 사거리에서 64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뒤 상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 위에는 노점상이 다수 영업 중이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버스 승객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승객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호를 받고 멈춘 승용차를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이자 광주 재선 의원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정책위의장과 전략기획위원장 교체 등 당직 개편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 거세진 당내 갈등과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반발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임선숙 변호사가 사의대표하자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송갑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재선 의원이자 비명계라는 점에서 송 의원은 일찌감치 쇄신카드로 꼽혀왔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혁신과 쇄신이라며 다양한 목소리가 지도부에 반영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폭넓게 논의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당의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책위 의장에는 삼선의 김민석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이 각각 임명됐고 대변인단도 교체됐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깊어진 당 내용을 추스리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취임 후 첫 인적 쇄신입니다. 통합이라는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하셨고요. 그에 따라서 널리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고 하는 탕평, 그리고 안정,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상당수 당직자를 교체하면서 당내 갈등이 수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개편보다 바뀐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변화와 결정을 내릴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변화의 이 제스처는 분명히 보여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종식 사무총장 유임으로 핵심을 뺀 당직 개편이란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이 그동안 표출된 당내 내용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고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폭로를 이어온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단체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5월 단체가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6일 밤 전우원 씨가 5.18 기념재단 SNS를 통해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반성과 사죄를 위해 광주에 온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전달했으며 이후 전 씨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우원 씨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뒤 정부기관에 의해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5.18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을 올렸고 비행기 탑승 직전 다시 한번 5.18 기념재단으로 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지역 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반도체 공학과 학생 30명씩 총 150명을 선발해 반도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반도체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스트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내년부터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을 5년간 매년 30명씩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7학기의 학사 과정과 3학기의 석사 과정을 거쳐 반도체 인재로 키워집니다. 특히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반도체 공정 전문 인력으로 양성돼 삼성전자 채용을 보장받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반도체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반도체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똑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스트가 대기업과 협력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으면 앞으로도 또 다른 계약학과, 또 다른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는 또 좋은 밑거름과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광주 외에도 대구의 디지스토와 울산의 유니스토와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성균관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4개 학교와 채용 조건형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해온 삼성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까지 반도체 인력 양성을 확대했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인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스트의 이번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개발에 나섰던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이 최근 공장 용지 인수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달 20일 특수법인을 해산했습니다. 용도 변경 권한이 있는 광주시와 사업 추진 주체인 컨소시엄 그리고 금호타이어 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새로운 업체가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22년 만에 33만 명 넘게 감소해 180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0년 말 215만 5천여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말 181만 8천여 명으로 33만 7천여 명이 줄었으며 1년에 평균 1만 5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순천시와 나주시, 광양시, 무안군 4곳이었고 인구가 3만 명 이하인 군 지역은 진도와 곡성, 구례 3곳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꽃 축제인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심 전체의 봄꽃도 활짝 피어나면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막을 눈앞에 둔 순천만 국가정원이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정원에는 활짝 핀 봄꽃이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늘 꽃도 너무 예쁘고 또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중입니다. 정원 박람회장 전체 공정률은 현재 98%. 10년 전 박람회와 달리 비우물 키워드로 주요 콘텐츠와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리허설과 환경 정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류지가 정원이 된 그린광장과 아스팔트가 푸른 공간이 된 그린아일랜드, 도심과 정원을 잇는 2.5km 길이의 백길도 시운전을 마쳤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숙박체험 가든스테이도 오픈 준비를 끝냈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야간 조명은 도심까지 확대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면서 또 힐링이 되지 않는 정원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원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외국인 32만 명을 포함해 관람객 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알릴 다음 달 1일 개막식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돌봄 전담사와 급식 종사자 등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광주 전남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요구에 교육당국은 오히려 격차가 커지는 안을 제안하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인원 충원도 요구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에서 올 들어 4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군공항 한평군 유치위원회의 요청으로 오는 29일 한평국민체육센터에서 광주시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평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린 건 올해 들어 4번째, 이번 달에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한평군은 다음 달 말쯤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벚꽃 개화철을 맞아 광주에서 서호 벚꽃축제와 시화전이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등이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서호 벚꽃축제에선 꽃구경과 함께 난타와 버스킹 공연, 맥주 마시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주 속리정간도로에서 진행 중인 서호 시화전에선 문인협회 회원들이 출품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DN의 임원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적발됐습니다. 산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출장을 제한했던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한전 임원이 5차례, 한전 KDN 임원이 7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4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해외 지사와 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576만 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